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거라 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가면 안 될 시기라 보고 있지만은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피부 관리라든지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바빠서 못 심었던 분들도 이 시기에 많이 심고요.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던 분들도 지금 와서 많이 받고 있어요. 민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 여유로울 때 병원들을 방문해서 치료 받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BCAC의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게 현대 사회 자체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자신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해석들이 많고, 저녁에 치과 의사뿐만 아니고 이 큰 치과 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시기도 하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웠던 노하우 그런 것들 좀. 일반인들이 병원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기 때문에 무조건 봉사를 해야 한다. 의료 의사의 어떤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의료라는 거는 물론 의사로서 자질도 있어야 되고 그 신념도 있어야 하지만은 병원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일부거든요. 단순하게 의료 봉사가 아니고 의료 서비스업이라 보고 있어요. 또 경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봐요. 거기에 맞게 우리도 경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나은 의료지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더 돈을 벌기도 하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일방적인 희생은 없다고 봐요. 일반 소비자들이 싸게는 하길 원하는데 또 의료질은 높기를 원해. 이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료질이 높아지면 또 거기에 대한 좀 대가가 좀 필요한 거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의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의료보험 시스템만 봐도 의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돈을 더 내서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어느 나라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잘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의료진의 능력과 또 운영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높다는지를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서구 사회에 대한 그 환상이 완전 다 깨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우리가 K-바이오의 힘을 딱 그렇게 집중되는 계기였기도 하거든요. 저희 의료진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만 해도 이제 치과의 협소한 파트만 본다 하더라도 해외 나가서 여러 치과 쪽도 견학을 하고 시스템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우리 국민들은 사실 그 사실을 잘 몰랐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런 부분도 너무 잘 알게 돼서 엔터 쪽, 이런 문화 쪽에서만 이게 한류가 아니고 의료 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한류가 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성형외과는 이미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치과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여기 오면서 외국인 환자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때요? 외국인 환자가 거의 제로가 됐죠. 굉장한 위기가 됐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났을 때는 오히려 저희 한국의 브랜드가 올라간 만큼 병원의 이 브랜드도 올라갈 거라 봐요. 이미 저희가 그 원데이 시스템이라든지 남들이 못하는 시스템 국내에서도 구축을 했지만은 해외에서는 정말 더 상상도 못해요. 하루 만에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해외 환자가 또 올 수 있는 계기도 이렇게 더 마련이 되죠. 체류를 뭐 2박 3일이나 하루만 시간을 내도 치료를 다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외국인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됐다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외국인 환자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국위 선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고 외화 벌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2, 3월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봤을 때도 굉장히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감기처럼 그냥 순간 또 지나가는 상황이 아닐까 싶었는데 딱 대구의 그 신천지 상황이 터졌을 때는 정말 그때는 환자의 모든 예약이 캔슬이 되더라고요. 체감이 딱 되셨겠네요. 일단 약속했던 환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피하고 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또 예약하기 또 어려운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문하는 환자 수가 거의 반 이상이 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죠. 경영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만약에 1년 정도 간다면 이건 진짜 치명적이다 생각을 했죠. 좀 우리가 롱런에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직원들이 그 순환근무제를 한다든지 축소근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고통은 아마 저희 병원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을 깎여 나가는 직원들의 입장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 봐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인 쪽을 통해 가지고 경영적으로 극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번 계기로 차질기를 통해서 병원을 오히려 성장을 시킬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욱 성장을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자가 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한가해진 만큼 교육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고객을 재창출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사실 그 위기 속에 탄생한 아이디 아니셨나요? 맞죠. 예. 지금 시기 때 아무래도 조금 더 평상시 때보다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기도 한 거죠. 예. 너무 늦게 봤다고, 먼저 딴 데서 치료를 한 게 너무 아쉽다고, 너무 늦게 오려 죄송해요, 이런 거 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시작하시길 너무 잘했다는 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 탄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감원 없이 가기로 한 것도 굉장한 결정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직원분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원장님이 9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층에서 근무하는 총 직원 수를 보면 한 120명 정도? 120명이 원장님만 새끼새처럼 어미새 보듯이 근데 다 끌어안고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한 게 아니고 사실 직원들 하나하나가 지금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했다고 봐요. 직원들이 하나 자기 병원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번 상황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빠른 속도로 이제 지금 병원의 어떤 경영적인 부분도 회복되고 있고, 환자가 내원하는 정도도 그 전에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질은 더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오는 환자도 있지만은 이미 다녔던 환자를 더욱더 케어를 잘해줌으로써 그 가족들이 오게 만드는, 이번에 하는 가족 주치 시스템 같은 거,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가족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된 거죠. 근데 시청자분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미리 자기만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면은 이게 때가 됐을 때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거든요. 위기 때 우리가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는 성장기 때가 아니에요. 성장할 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성장은 탄력을 받아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충분히 그걸 수긍할 수 있거든요, 조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체질 개선을 충분히 하고 또 위기가 끝났을 때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순식간에 성장을 또 동시에 이뤄낼 수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성장은 이제 그 가속이 붙은 차 위에 올라타서 변경할 수가 없다면은 이런 위기 같은 경우는 잠시 이제 정비소에 들려서 어디 잘못된 게 없었나 재정비를 하고 다시 좀 더 멋지게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그 전개해 나가냐, 그렇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